자, 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착한 주식 3%입니다. 자, 지금 오후장인데요.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SK 하이닉스 오늘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침에 나왔는데 그 실적이 역대급으로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가는 오히려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실적은 대박인데 왜 주가는 폭락하고 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걱정하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방송을 켰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 이 의문을 확실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이해 못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팔아야 될지 사야 할지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주에 뭘 봐야 되는지까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도 같은 하이닉스 주주로서 굉장히 힘들지만요. 우리의 염원을 담아서 응원 한마디씩 하고 계시죠. 자, 댓글에다가 하이닉스 화이팅 혹은 선프로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시고요. 앞으로도 제 영상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핵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나온 실적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의 제목처럼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냈어요. 순현금이 69조까지 늘었습니다. 숫자를 보시면요. 자, 2분기 매출이 79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60조를 넘겼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무려 557% 늘어났더라고요. 자, 영업이익률은 76%로 역대 최고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100원을 팔면요. 얼마가 남는 거냐? 67원이 남는 겁니다. 이 정도면 그냥 잘한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잘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거 이거죠.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자,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그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유입니다.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건 시장이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주가에 선 반영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역대급 실적이 나올 거라는 걸 다들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그동안 주가가 300만 원까지 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실적이 발표되면 알고 있던 게 확인됐네 하면서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뉴스에 팔아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영어로 제가 말씀드렸죠. sell on, 뉴스에 팔아라. 이게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진짜 핵심이에요. 자,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LTA, 그러니까 장기 공급 얘기예요. 자, 이 그림에 잘 나와 있어요. 이 LTA가 뭐냐면요. 고객사랑 앞으로 몇 년치 물량이랑 가격을 미리 정해놓는 계약입니다. 이게 확실하면 회사 실적이 예측 가능해지니까 주가에는 아주 좋은 재료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장이 아쉬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짚어드릴게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 같은 곳은 실적 발표 때 이 장기 계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어떤 고객이랑 어떤 구조로 몇 년간 매출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까지 브랜드처럼 딱 정리해서 알려줘요. 자, 그런데 이 오늘 SK하이닉스 콜에서는 이 LTA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미국의 회사들처럼 구체적인 답이 나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최근 미국 나스닥에 이 ADR 상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이 계약 내용을 좀 자세히 알고 싶어 하는데 아직 그 갈증이 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정보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논의가 길어지고 그게 오늘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실적 자체는 완벽한데 그 다음 보여줄 장기 계약에 대한 설명이 시장 기대만큼 구체적이지 않다. 이게 오늘 하락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나빠져서는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주주 환원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고 공급 과잉은 제한적으로 본다. LTA 계약 기간은 기본 5년이다. HBM 수율도 안정적이다. 이런 긍정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많았어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LTA의 세부 내용,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이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온 거고 추가 주주 환원도 이미 발표된 투자 외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당장의 강력한 촉매는 부족했던 겁니다. 자, 오늘의 하락 원인 이렇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큰지 수급으로 보여드릴게요. 실적 발표라는 건 그동안 이 종목을 두고 눈치를 보던 큰 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순간이에요. 실적을 확인하고 팔 사람은 팔고 이제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그래서 실적 발표 당일이랑 그 직후는 등락폭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그 폭락장을 볼까요? 외국인이 203만 주를 던졌는데 개인이 170만 주를 받아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어제 연기금이 약 40만 주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우리 국민 노후자금 굴리는 장기 자금이 이 자리에서 담은 거예요. 이 장기 자금이 담았다. 이걸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보세요. 개인은 팔았지만 기관은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인 같은 경우도 지금 매도세가 확연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금은 이 실적이라는 재료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요 수급 주체들이 매일 자리를 바꾸고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등락이 클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감으로 덜컥 들어가거나 겁나서 던지면 딱 최악의 자리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차트로 지금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지금 140만 원 부근이에요.
자, 바로 아래 120만 원 근처에 지지선이 있습니다. 어제 이 근처까지 밀렸다가 올라온 자리예요.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켜야 할 1차 지지선입니다. 그리고 진짜 두꺼운 바닥은 저 아래 이 80만 원 선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여기 매물대가 26% 정도로 압도적입니다. 자, 다만 지금 가격에서는 한참 아래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갈 확률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반드시 염두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 187만 원대 이 근처에 매물대가 이렇게 쌓여 있어서 반등을 하면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 당연히 장기로 가져가야 될 종목 맞죠. 하지만 지금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그림은 분명합니다. 실적은 역대 최고였고 회사는 완벽하게 잘 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하락은 회사가 아니라 실적 발표 후 수급이 엉키고 장기계약 설명이 기대에 못 미친 일시적인 조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를 결국에는 오를 자리로 봅니다. 이제 빠질 수 있는 만큼 진짜 최대한 다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상승하기 전 지금 리셋이 된 자리예요. 여기서 더 빠진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매물대가 이렇게 지켜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자리는 무작정 겁내서 던질 자리는 아니다. 이렇게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 이렇게 오를 거라고 해서 지금 아무 자리에서나 덥석 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무서우니까 마냥 손 놓고 기다리셔도 안 돼요. 지금처럼 수급 주체가 매일 바뀌고 변동성이 극심한 장에서는 언제 어느 자리에서 담느냐가 전부입니다. 이건 여러분 각자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자, 최근에 고점에서 물려서 크게 손실 중이신 분이랑 아직 현금 들고 계신 분들이랑 오늘 할 일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손실 중이신 분들은 평단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현금 있으신 분은 어느 자리부터 담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매수 매도 가격대가 있습니다. 단기 저점이 나오면 그 자리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이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평단이 다르고요. 그리고 각자 상황이 다른데 방송에서 얼마에 사라고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뒤늦게 방송 보신 분이 앞뒤 다 자르고 그 가격만 보고 잘못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여러분들께 피해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각자 상황에 따라서 따로 챙겨드리려고 합니다. 자, 위에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2464-0491 여기로 우리 하이닉스니까 간단하게 하이 이렇게 딱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평단가 문자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오후장 그리고 마감장 내일 아침마다 외인과 기관의 동향 그리고 우리가 잡아야 할 실시간 대응점 그리고 단기 저점 자리까지 각자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방송 놓쳐서 발 동동 구르는 일 없게 저희가 직접 챙겨드릴 거예요. 이렇게 아무래도 방송으로 챙겨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진행하는 게 훨씬 피드백도 빠르고 놓치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아,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10-2464-0491 여기로 여러분들 하이 이렇게 두 글자 그리고 아직 미보유하신 분들은 동행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정 좀 짚어드릴게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오늘 수요일 방금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는 끝났어요. 문제는 내일 목요일이에요.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 FOMC 그러니까 미국의 연준 기준금리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 9시 반에는 미국의 2분기 경제 성장률,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 PCE라고 하는 중요한 물가 지표가 한 번에 나와요. 게다가 새벽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고요. 메타의 실적 발표, 이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겹칩니다. 특히 이 빅테크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가 AI 투자를 계속 늘리겠다고 하면 그 AI 들어가는 게 바로 SK 하이닉스의 메모리거든요. 반대로 투자를 줄인다고 하면 반도체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아마존과 애플 실적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목요일 새벽부터 이렇게 금요일까지 진짜 고비입니다. 오늘 실적은 지나갔고 이제 이 미국 이벤트들이 다음 방향을 정할 거예요. 이 일정을 꼭 기억을 해두시고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장에서 혼자 하시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주식은 혼자 하시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행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이 특별한 선물은 바로 일론 머스크의 선택을 받은 국내 수혜주입니다. 2026년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에 하나죠.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이미 이 스페이스X와의 협력 관계에 있는데요. 스페이스X는 전 세계에 관심을 받고 있지만 이 종목은 아마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은 아직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들 관심 안 가질 때
이미 세력들의 매수 정황이 포착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준비해온 이 종목,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만 미리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일론 머스크가 집중하고 있는 핵심 사업 영역 보시면 첫 번째 전기차,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자율주행,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우주항공, 스페이스X를 통해서 우주 발사체와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이렇게 총 4분야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기업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한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테슬라를 예로 들어볼게요. 과거부터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반도체, 소재, 부품 전부 대한민국의 기업들과 협력을 했기에 가능했고 앞으로도 이 협력이 필수라는 겁니다. 스페이스X의 산업 생태계를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주항공부터 로켓 발사체 제작, 그리고 우주항공 생태계를 관제할 위성 및 통신 관련 산업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이 기업은 이미 협력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가 저궤도 위성 시장을 장악하면서 국내에도 위성용 신호 처리 및 RF, 즉 무선 주파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하늘에 위성을 깔아서 전 세계 인터넷을 지배하려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호를 주고받는 이 위성 기술인데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서 자리 잡고 있던 이 기업이 바로 이 위성 기술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결국 이 핵심 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에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우주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거죠. 코스닥에 상장해 있으며 종속 회사 무려 9개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계열사 구조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앞으로 스타링크 사업이 더 확장이 되거나 투자 협력 관계가 강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업으로 스마트머니들이 몰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전 세계 자본의 투자나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향후 우주산업, 통신산업 분야 기업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기술 꼭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페이스X와 관련된 수혜주로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 종목. 그런데 이 수급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해준 부분이 포착이 되었다는 건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인들은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물량을 매도를 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바닥권, 즉 박스권에 있는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매집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종목의 현재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바로 밸류에이션 프리리레이팅, 즉 시장에서 아직 제대로 평가 못 받은 저평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지금 주식의 성격이 바뀌는 구간에 있습니다. 통신 장비주라는 낡은 옷을 벗고 스페이스X로 대변되는 우주항공과 K방산이라는 화려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있는 중이죠. 향후 추가적인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순간 지금의 가격표는 그때가 저평가였네 라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종목을 바로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최근에 한번 급등을 했기에 그만큼 조정의 리스크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위에 번호 010-2464-0491로 선물이라고 남겨주시면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언제 매수하고 언제 매도하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싹 다 정리해서 보내드릴 건데요. 그때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선물로 앞에서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다른 연관 종목까지 정리한 이 자료들을 보내드릴 거예요. 이런 종목들도 계속 받아보시라고 무료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발굴한 이 종목 새 시대를 열어갈 우주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정말 유망하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막 시작점에 있습니다.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얼마나 상승할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오늘 제가 드린 이 선물이 막대한 부를 쌓을 수 있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봅니다.